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행정론 제6장의 제2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방 구성의 원리,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집행부인 시장, 군수, 도지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방의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시장을 말합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시장.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살펴보면 선거권자, 투표권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언제 있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여러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권 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금치산 선고, 민법상 금치산 선고라는 게 있는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거범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피선거권이라 하면 내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러면 이제 이거는 만 19세잖아요. 여기는 25세 이상 돼야 됩니다. 만 25세 여러분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그 지자체에 60일 이상, 그러니까 선거날이 있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전에 주민등록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 여기서 이야기한 당연히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판결 또는 법률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도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대전시장, 대덕구청장은 어떻게 구성되며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단체장의 선거와 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표는 여러분들이 사탐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4년 임기로 되어 있고요. 계속재임은 3기까지 연속 3기니까 그러니까 12년 연속 할 수 있는 거죠. 4 곱하기 3 해가지고. 사임은 지방의회 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뭐냐?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있고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률에서 위반 시 이 법률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제 피선거권에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된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고요. 이 선거 중에는 피선거권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선 무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본인이 아까 이야기한 요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은 뭐 이거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거니까요. 징역이나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관계자, 주로 이제 돈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선거 사무관계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되는 거죠. 그 다음 단체장의 권한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집행부가 더 센 그런 분리형 우리 지방자치 여기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여기 집행기관형 나왔잖아요. 단체자치면서 기관 대립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대립하면서 집행기관이 상당히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 장에
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전체 통할권을 가지고 대전시장 같으면은 7,800명에 해당하는 대전시 공무원들을 통괄하고 또 돈으로 따지면 한 1년에 6조 원을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위 사무에 위임을 받을 수 있고요. 시도, 시군 자치구에서 행하는 이런 주민등록에 관련된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할 수 있고 사무의 관리 및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아까 이야기한 요거 통할권하고 비슷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일종의 법이에요, 법. 그 대전시, 예를 들면 대전시 그 7,800명을 통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 그리고 돈은 6조 원 쓰기 위한 규칙, 이런 것들을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이걸 벗어나는 규칙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는 사무 권한을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기관이라든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원에 대한 임명권, 임명이 아니고 면입니다. 그러니까 임명할 수도 있고 면직시킬 수도 있고 해서 임명권이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인사행정권을 집행기관의 장인, 단체장이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우리는 분립형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결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다시 한번 생각해라. 국회에 또 지방의회에 이런 거 제2요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생각할 때는 월권,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면 이렇게 제2요구 또는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방의회가 2분의 1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그 자체로 확정되는, 국회에도 거의 이거는 국회의 대통령이고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해왔을 때 지방의회가 그럴 때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2분의 1 출석에 3분의 2 찬성 시 확정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꼭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결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선결처분.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못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바로 선결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지방의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즉시 선결처분도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행정명령을 발동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선결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의 보조기관들을 둘 수 있습니다. 보조기관에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단체장을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행정 2부시장, 정무 1부시장. 그러니까 3명의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 좀 더 우선하게 돼 있어요. 권위가.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는 부시장 2명을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그리고 도나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제주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충청남도, 충청북도 할 때 도고요. 여기는 부지사, 행정부시사 1명, 정무부시사, 특별시만 3명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광역자치단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에는 부시장을 둘 수 있고, 군에는 부군수를 둘 수 있고, 자치구에는 부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이거는 지방공무원 2급에서 4급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조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장이 거리시,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권한대행은 행정 1, 행정 2, 정무 이렇게 이런 순으로
권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의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있는데, 단체장이 실제 그 대전시장만 해도 1년에 6조 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되기 너무 바쁘죠. 그러니까 직속기관을 두거나 사업소를 두거나 출장소를 두거나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거나 자문기관을 두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속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조례로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그 다음에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경찰기관까지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제가 12장이나 1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업무의 경우에는 사업소라는 개념으로 이제 소속 행정기관을 둬서 사업소를 설치해서 좀 더 자유롭게 그 업무를,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 재정에서는 특별회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섬 같은 지역인 경우에 이제 원격지 주민을 위해서 출장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조례로 이거는 다 이제 뭐예요?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죠.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라고 하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행정위원회라고 하고, 요 밑에 나오는 자문만 할 수 있는 건 자문위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관으로 심의위원회, 이런 자문기관도 이제 설치해서 실제 자치당의 업무를 돕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대전시장으로 따지면은 대전시 밑에 이제 대덕구가 있고, 대덕구 밑에 또 읍면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단체장이 주민에 의해서 직접 뽑힌 기관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지 않고, 내가 시장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하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 저번에 자치구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치구라고 하는 거는 주민선거로 대전시에 있는 5개는 다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구가 되고요. 이 행정구에 해당하는 천안시에 있는 서북구, 동남구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은 행정구, 즉 그 구청장을 누가 임명해요?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주민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읍면동장도 마찬가지로 이 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청장, 일반직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읍면 동장은 시군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기관 장의 직무 권한은 상급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 과학, 체육에 관한 업무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읍면동 행정구의 직무 권한은 상급 기관인 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과 함께 의결기관인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도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요. 주민의 투표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임기 4년으로 돼 있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계속 재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체장은 3회 연임, 연속 연임까지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가 주어집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요. 또 특별한 사항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의원들 있잖아요. 기초단체 대덕구 의원들을 따지면 그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필요한가? 요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지금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초의원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뽑아요?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제가 볼 때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 단위를 좀 더 낮추고
실제 동네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초위원회에 나오고 그런 사람이 의원이 돼서 활동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하여튼 정당에 소속을 두어야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방 정치가 완전히 중앙당, 중앙 정치에 종속되고 주민자치 실현에 저해가 되고, 특별히 이 정치의 거의 8, 90%는 뭐냐? 공천이에요, 공천. 그 자리에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도 오고 가고 권력 문제도 오고 가고, 우리나라는 이게 다 간접 민주제의 폐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천 문제를 깨뜨리려면 결국 가능한 한 직접 민주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초위원회에 대한 정당 공천체 폐지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원 내 의장, 부의장, 위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2년 동안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도 무기명 투표로 이것도 임기 2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국회가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스탠딩 커미티라고 그래가지고 소관 의안과 관련돼서 꼭 항상 있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 특별한 경우에 만든 위원회를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의 일시적 처리와 심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모든 지방의회들이 특별위원회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둡니다.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관련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두게 돼 있어요. 위원장과 이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을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중앙정부의 여의도 국회에 가면 이 전문위원들이, 수석 전문위원들이 1급 입법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사무기구로서 요거는 공무원들입니다. 실제 지방의회 공무원들은 사무처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직원, 이런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사무직원들도 있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 임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의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이 있고요. 결산에 대한 승인권,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권리도 있고, 청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에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기능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중앙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들어가잖아요. 지방의회도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1회에 시도의 경우에는 14일, 시군구의 경우에 9일 정도 단체장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국정조사 이렇게 하듯이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로 본회의,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와 감사를 하려면 서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요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단체장에게 이런 서류 제출하십시오 하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소집될 수 있는데, 매년 2회, 1차는 5, 6월은 이걸 이제 결산 심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11월에서 12월에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국회가 9월부터 이제 국정감사 시작해서 이제 예산안이 의결되어야 그 다음에
지방의회도 그거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요걸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국회보다 지방의회는 좀 늦게 한두 달 늦게 예산안 관련된 의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시회는 단체장이 요구하거나 지방의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행히 일찍 정리가 제가 좀 서둘렀는지 일찍 끝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지방자치를 지금 배우고 있고 이제 또 공동체 행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고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이제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권한이 많이 가 있어서 완전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반대로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 게임의 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정말 올바른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자치 행정, 공동체 자치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부 유럽에 있는 것처럼 참사회 형태로 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의사진행만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은 그렇게 하고 실제 결정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렇게 되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미국의 초기 형태처럼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타운 미팅이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되려면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뭐냐면 양심에 털이 나면 안 되겠죠.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 아니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blessed,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조금씩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정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does not work in the counsel of wicked. 악인의 그 카운셀에 걸어다니지 않고 in the way of sinners. 죄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sit in the seat of mocker, 이게 뭐냐면 조롱하는 오만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mockera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meditate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곱씹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일까? 소가 위가 4개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먹고 쉬는 시간에 계속 씹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껌 씹듯이 이렇게 질근질근 씹으면서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이 공동체가 잘 살아가는 함께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가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그 참사의 카운셀 형태로 돼가지고 여럿이 각자가 한 번씩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보겠다, 이런 책임이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자치행정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행정론을 공동체 행정으로 이렇게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우리 협동조합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착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그래서 정말 정치가 재밌고 함께 결정하는 게 재밌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토론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자치하는 것이 재밌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치 그러니까 집에서 자치하는 게 그게 아니고 공동체 자치, 자취가 아니고 자치하는 것이 즐거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6장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